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심리학 공부. 오늘은요 MBTI의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칸트의 인식론에서 MBTI 성격 유형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인식의 단계 3단계를 거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것이 감각, 직관, 그리고 사고, 감정의 단계로 간다. 이렇게 물론 칸트는 감각, 직관, 사고에서 끝났고 칼융은 거기서 감정까지 갔죠. 사고형과 감정형은 사실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외향형과 내향형은 사실은 좀 변동도 많고 또 실제 검사했을 때 내가 외향형으로 나올 때도 있고 내향형으로 나올 때도 있고 막 변화가 많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이런 분포도로 되니까 거의 대부분 중간층에 있으니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극명하게 E와 I로 딱 구별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독특한 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감각과 직관. 사실 이 부분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사람들이 감각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할 때가 있을 거고 또 어느 때는 직관을 중심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직관만 위주로 쓰고 어떤 사람은 감각만 위주로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때에 맞춰서 사실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거 중요한 기능을 쓰게 되죠. 물론 그게 발달돼서 더 잘하는 거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 부분도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죠? 실제로 S와 N을 극명하게 구별하라고 얘기하면 조금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인 요 사고형과 감정형은요 사실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네, 왜냐하면 사고형은 분석, 객관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성격이죠. 그러면 감정형 F는 공감적이고 인간애적이고 그리고 이타주의, 함께하는 성격.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형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내꺼 1인분 딱 이거 좋아하고요. 감정형 같으면은 큰 거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고 아니면 뭐 그 비빔밥을 시켜도 이 사고형 같은 경우는 딱 내 비빔밥. 근데 이 감정형 같으면은 이렇게 큰 게 하는 그런 비빔밥 있잖아요. 뭐 그 여럿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비빔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고형과 감정형은 정치적 성향도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사고형 같은 경우는 어떤 효율이나 효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F형인 감정형은 대부분 보면 공감적이고 그 다음에 이타주의의 기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좌파적 성격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자기 MBTI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정치적 성향이 맞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그 MBTI와 정치적 성향에 맞게 선거나 투표할 일이 있으시면 꼭 참여해 보세요. 아셨죠? 네. 정치적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우파는 아버지 같아요. 그리고 좌파는 어머니 같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옳다, 한쪽만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잘 조화가 돼야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엄마 역할 잘할 때, 또 아빠가 아빠 역할 충실히 할 때, 그때 나라가 집안이 잘 되듯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MBTI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자, MBTI의 세 번째 T와 F는 너무 구별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T형의 장점은요, 주어진 개념들을 의식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다다다닥 붙여가지고 인과관계를 쫙 추론하는, 그죠? 그래서 판단과 추론 능력이 좋죠. 그래서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약간은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좀 센 완고한, 왜냐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면 반대 입장인 F형은 어떠냐? 감성과 감각을 결합시키는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어떤 feeling, 느끼죠. 예, 공감 능력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동정적이고 협조적이고 허용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온유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우유부단하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왜? 네 말도 옳아. 아, 그래, 네 말도 옳아. 그래, 그 말도 다 옳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약간은 이상주의적 성격이 될 수 있죠. 반면에 사고형은 철저하게 현실주의형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빠, 엄마처럼 사고형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어떤 성격에서 T형은 아빠야, 아빠 역할. 그러니까 사고는 아빠 역할하는 거고 감정은 아마 엄마 역할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감정형, 그러면 F, feeling. 자, 근데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의 감정, 어떤 나의 그냥 불안하고, 그 다음에 욕심 많고 집착하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업된, 네, 조금 더 고급진 감정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리학에서는 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 MBTI 공부하다가 정치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리학까지 왔습니다. 네, 뭐 인생 그런 거죠. 뭐 다 배워봅시다. 자, 추상적 감정은 뭐예요? 성리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 그래서 그 사단이 뭐예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인의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인의예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자, 그러면 측은지심은 어떤 거예요? 타인의 마음을, 타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수호지심은 자신의 옳지 않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요, 사양지심은요, 겸손해서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시비지심은요, 잘잘못을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이 감정이 지금 칼융이 이야기한 F, feeling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라고 얘기했던 거, 생각했던 거, 그거는 칠정이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감정 상태, 희노애 구애오욕이요. 희노애 구애오욕, 이게 칠정이죠. 그죠? 그래서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 이렇게 해서 7개. 그래서 이것을 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저는요, 봐봐요, 사고형도, 저도 사고형이에요. 예, 근데 저도 만약에 이 감정형의 그 감정의 개념이 칠정의 개념이라 그러면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감정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 화 되게 많이 내거든요. 예, 그리고 욕심 되게 많고요, 사람들 되게 많이 미워해요. 예, 저랑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욕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막, 그리고 사소한 거에 막 되게 흥분도 잘하고 막 그러는 걸. 네, 사람들 내면 좀 멀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단을 쓰는 게 아니라 칠정을 주로 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감정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칠정을 쓴다고 해서 내가 감정형이 아닌 겁니다.
그 칠정은 누구나 써요. 그죠? 뭐 누가 때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요. 예. 그리고 사랑받으면 기분 좋고요. 또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조금 더 고급진, 조금 더 추상적 개념. 예.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어떤 그 예민함, 그리고 요게 좀 발달돼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요게 감정형이 됩니다. 극명하게 나눠지는, 그죠? 예, 극명하게 나눠지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고형과 감정형은 아예 탁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안 바뀌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E와 I는 변하기도 잘 변합니다. 예, 어렸을 때는 I였다가 커서는 E가 되기도 하고, 또 오늘 검사할 때는 E였다가 내일 모레 검사할 때는 I가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중간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와 N, 이거는 바로바로 연결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을 봤다. 자, 꽃보다는 이해가 더 좋겠네요. 자, 설악산을 갔다. 주차장이 딱 내렸다. 그러면 감각형은 주차장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다, 예뻤다, 이렇게 구별 하나하나씩 구별지면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N은 어떻게 해요? 딱 내리자마자 저기 있는 흔들바위, 물산바위 보면서 우와 멋있다, 이래서 설악산이지, 이래서 명산이야, 이렇게 그냥 딱 자신의 어떤 이 내면에 있는 무의식을 가지고 딱 인식을 해버리죠. 그죠? 그렇게 딱 써버리는 겁니다. 근데 S형도 사실은 그런 기능을 좀 쓰기도 해요. 때때마다. 그죠? 아예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구별은 되는데 이건 잘 안 바뀌어요. 이것도요. S와 N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는 N형이 S형처럼 굴 때가 있고, 또 S형이 N처럼 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도 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T와 F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사고형은 절대 감정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자는 이 공동체주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 그리고 약간은 좀 나눔, 그 다음에 공감,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효율, 그 다음에 개인주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그 공감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조금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MBTI로 이해하시려고 할 때 세 번째 단계를 중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시면 의외로 쉽게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다음 단계인 J와 P, 판단과 인식은 또 쉬워요. 왜냐면 판단형은 계획하는 거 좋아하고, 인식형은 급한 대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형은 중요한 거 먼저 처리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계획을 쭉 세워놨으니까. 그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것 순서대로 이렇게. P형은 계획을 잘 세우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널브러 틀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터지는 순서대로 하죠. 그래서 임기응변에 뛰어나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J와 P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E와 I, S와 N이 조금 헷갈리지, 뒤에 지금 T와 F, 그 다음에 J와 P는 사실은 쉽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자, 타로와 왜 MBTI를 결합을 시키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로는 감정을 중심으로 읽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 무의식의 습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선 좀 부족하다. 왜? 이 사람이 어떤 외향적인 성격인지 내향적인 성격인지, 또 직관을 쓰는지 감각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지금의 행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 고민거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확률적으로 맞으려면, 그러려면 어떤 마음의 구조를 좀 이해해보자 라는 개념에서 타로 카드의 상징과 MBTI의 이 마음의 구조, 이것을 결합시키는 작업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타로 카드도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MBTI도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뭐 각각 따로 이해하셔도 좋고요. 네,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고요. 이 MBTI의 각각의, 그죠? 각각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요게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에 J와 P 준비해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